상속재산을 아이들에게 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눠줬는데도 상속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웨일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된 과정인지 먼저 홍길동 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인 80세 홍길동 씨는 오래전에 상추하고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계십니다. 자녀는 이남 일녀로 장남 홍일남 씨는 부천에서 살고 있고요. 차남 홍이남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막내딸 홍미란 씨는 제주도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20년 전에 장남이 결혼할 때 부천에 아파트를 사주었고 차남의 미국 유학 비용을 대주었는데 딸에게는 특별하게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평소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아파트를 팔아서 세 자녀가 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눠 가져라 라고 말을 했고 돌아가실 때도 같은 말을 했지만 자필 유언장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오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재판을 걸어서 홍 씨 집안은 상속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상속분대로 나눠줄 때도 반드시 유언장을 쓰셔야 합니다. 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눠주는데 왜 재판을 하나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쟁의 씨앗은 상속인의 특별 수익에 있습니다. 먼저 유언이 없을 때 법에 따라서 상속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즉 상속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이 유언 없이 돌아가시게 된 경우에 상속 재산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는 법정 상속 순위 4순위까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고요.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그러니까 고모 삼촌, 사촌 조카들입니다. 법정 상속인과 법정 순위는 민법에 정해진 대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예컨대 1순위인 직계 비속인 자녀가 없고 손자만 있을 때는 그 손자가 상속인이 되지만 아들도 있고 손자가 있으면 피상속인에게 가까운 분들만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n분의 1 공동 상속을 하게 되죠. 다음으로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속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n분의 1로 나눠 가지게 되고요.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는데 그분들의 상속분보다 2분의 1을 더 받게 됩니다. 자, 위 홍길동 씨의 사례의 경우에 1순위 상속인은 이남 일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홍길동 씨의 상속재산은 세 자녀에게 3분의 1씩 고루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 수익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딸 홍미란 씨, 오빠들과는 좀 셈법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나눠가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빠들은 아파트를 받았고 유학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상속재산을 나눠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률가에게 가서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특별수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특별수익을 통해서 상속인들 간의 불공정한 재산 상속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징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상속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큰아들이 받은 부천의 아파트, 그리고 작은 아들이 받은 미국 유학 비용 다 특별 수익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금전 지급과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특별 수익으로 잡느냐?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을 하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고려해서 어느 범위까지 특별 수익이다라고 정하게 되는 것이죠.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그것까지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덩어리가 큰 금전의 지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준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특별수익재산에 포함시킨다고 봐야겠죠. 자, 특별수익재산을 감안을 해서 상속재산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사줄 때 가격으로 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가격으로 쳐야 될까요? 10년 전에 돈을 주었는데 그 준 돈은 이자를 따져서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때 그 돈으로 할까요? 현행 법률에 의하면 사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년 전에 사준 집이라 하더라도 그때 사준 가격이 아니라 현재 사망 당시의 객관적인 가격을 특별수익으로 치게 됩니다. 20년 전 부천에 집을 살 때 큰 돈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많이 올라서 큰 재산이 됐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재산을 나눈다면 막내딸 홍미란 씨 몫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홍길동 씨 사례에서 홍길동 씨 사망 당시, 즉 상속 개시 당시에 대치동 35평 아파트를 30억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부천 아파트 살 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망 당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9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학자금 가액을 지금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6억 원 정도라고 따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대치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특별수익 재산으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 그 금액을 합산하게 되는 것이죠. 즉 분할 대상 상속재산 30억 원에다가 특별수익재산 큰아들 9억 원, 작은아들 6억 원 합해 15억을 더해서 45억 원이 바로 실제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즉 간주상속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서 각자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법률상 인정되는 상속액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져볼까요? 간주생 상속재산 45억 원에서 3명이 3분의 1씩이니까 1인당 15억 원씩 몫이 되겠죠. 그런데 큰아들은 이미 9억 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6억 원을 받았고요. 딸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상속분 15억 원에서 특별수익재산 6억을 빼면 큰아들 몫으로 돌아가는 구체적 상속분은 6억 원, 둘째 아들 몫으로 돌아간 것은 9억 원, 딸에게는 15억 원이 돌아가게 되죠.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n분의 1로 했다면 10억 원이 될 텐데 특별수익을 감안해서 구체적 상속분 조정을 하니까 딸의 몫이 15억 원이 되는 것이죠. 자, n분의 1로 나누면 10억 원인데 법정 다툼을 하면 15억 원이 된다. 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살만하고 형제의 우위를 위해서 그냥 똑같이 10억 원씩 나눠 갖자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몫을 찾겠다. 내 돈 5억 더 내놔라. 재판을 하게 될까요? 공정과 상식이란 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정이고 어떤 것이 상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법에 정해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요즘 세상의 시각입니다. 즉 딸이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 몫을 찾겠다고 재판을 걸면 주위의 사람들은 다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즉 형제간의 재판,
상속 재산의 다툼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조정을 해야 될까요? 딱 한 줄이면 됩니다. 자필 유언장을 쓰시면 됩니다. 별로 복잡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내 자녀들에게 상속분대로 똑같이 상속하겠다라는 자필 유언장 한 장을 쓰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즉 30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분대로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갖도록 유언을 하시면 그 뒤에 재판을 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혹시 유류분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일 있죠? 민법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씩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주장할 수가 있고요.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간주상속재산 등등을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간주상속재산이 45억 원이고요. 1인당 돌아가야 될 상속분이 3분의 1인 15억 원이라면 그 절반, 즉 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못 받은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만약에 홍길동 씨가 n분의 1로 나눠 가져라, 상속분대로 나눠 가져라 라고 유언했을 때 각자에게는 10억 원씩 돌아가게 되죠. 즉 유류분 최소한도 금액을 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유류분 재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길동 씨 다음과 같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나 홍길동은 어디에 있는 아파트를 장남, 차남, 딸에게 상속분대로 3분의 1씩 물려준다. 유언집행자로 큰아들을 지정한다. 내가 사망한 후 단란하게 지내기 바란다. 하고 유언의 전문과 성명, 연월일, 주소를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한 장의 유언장으로 다소 불만은 있겠지만 형제간의 모든 법적 분쟁 요인은 해소가 됐습니다. 홍길동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고 형제들은 불필요한 법적 다툼 없이 단란한 우애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똑같이 대했다는 부모 입장과는 달리 자녀들 중에는 차별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 경제적인 생활의 격차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분란이 생길 요인이 많습니다. 때문에 상속 재산을 상속분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유언장을 쓰도록 권해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상속분대로 상속한다라는 이 한 줄짜리 유언이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판을 방지하고 우애를 유지하게 하는 비단 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